셋, 둘, 하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찾은 힘의 작용에 대해서 나왔죠. 자,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복습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냐면은 알짜임에 대해서 했죠. 알짜임. 그래서 알짜임은 뭐였냐면은 자, 물체의 운동 상태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이걸 알짜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빠르기로 갈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두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알짜힘이 0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알짜힘이 0이 아닐 때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렇게 물체가 떨어질 때, 두 번째 물체가 아니, 같은 속력으로 회전할 때, 세 번째 뭐냐면은 비스듬하게 던져 올린 공. 자, 얘네들은 다 무슨 힘을 받냐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 아니라고 그랬죠? 알짜 힘이, 알짜 힘이 어, 0이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속력이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포물선 운동과 같이 속력과 운동이 모두 변하는 운동.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거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여기 일상생활에서 찾는 힘의 작용. 자, 그래갖고 거기 처음에 나온 것처럼 자, 얘는 이렇게 해갖고 균형을 이뤄갖고 잘 비스듬하게 서 있죠? 자, 반면에 얘는 그냥 쾅 쓰러져 있죠? 자, 이것처럼, 자,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자, 우리 봅시다. 우리 주변에 이제 정지해 있는 물체 있죠? 정지해 있는 물체나 또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요. 중력, 탄성력, 마찰력, 그리고 우리가 배운 부력 등 여러 힘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5-14 볼까요? 5-14 보면 여러분 요거 문 멈춤 장치 있죠? 문 멈춤 장치. 자, 문이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닫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근데 힘도 일로 가해지고 운동 방향도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 있는 고무가 마찰력이 작용해갖고 여기로 가는 힘이 만약에 100N이었다. 그럼 고무가 마찰력 100N을 유지하면서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알짜 힘이 0이니까 문이 멈추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자유낙하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중력 있죠, 중력.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 속력이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면서 아래로 내려와요. 자, 이와 같이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밑줄 한번 좀 쳐볼까요? 자, 밑줄 쳐보면은 자, 여러분이 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기도 하고 운동 상태를 변하기도 한다. 그래도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렇게 바닥면이 있는데 자, 물체가 굴러가고 있어요. 자, 물체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은 방향으로 얘한테 힘을 줬어요. 같은 방향으로 얘한테 힘을 줬어요. 앞으로 툭 쳤어요. 그럼 빠르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빠르기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속력이 증가해요. 자, 반대로. 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 이번에도 얘가 이렇게 있고, 자,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번에는, 자, 여기를 좀 더
자, 거칠거칠한 면으로 바꿨어요. 거칠거칠한 면으로 바꾸면은 아까보다 마찰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보다 마찰력이 이렇게 커지겠죠? 아까보다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해요. 더 크게.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는, 물론 아까도 작용하긴 했겠죠? 근데 좀 마찰력이 적게 작용했고, 이번에 크게 작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감소. 자, 속력이 이렇게 하면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자, 우리 뭐 당구공 생각해 볼까요? 당구대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구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당구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당구공이, 자, 위에서 본 모습이죠. 당구공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자, 힘을 어떻게 줬냐면은, 자, 이쪽 방향으로 줬어요. 이쪽 방향. 자, 이쪽 방향이란 건 곧 무슨 방향이냐면은,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이냐면은, 수직 방향이겠죠. 수직 방향. 자,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그럼 이 물체는 움직임이 빨라질까요? 움직임이 느려질까요? 자, 아까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속력이 느려진다고 그랬죠? 자, 근데 얘는 수직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도 아니고, 다른 방향도 아니에요. 따라서 빠르기의 변화는 없어요. 속력은 그대로예요. 속력은 일정. 속력은 그대로 유지돼요. 속력은 유지. 자, 근데 뭐만 바뀔까요? 네,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쳤으니까 운동 방향만 변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운동 방향이, 자, 이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가하면 운동 방향이 변한다. 운동 방향이 변함. 속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운동 방향이 변한다. 뭐 어떻게 치느냐는 어느 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봅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자, 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 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 자, 일단은 열기구도 나왔네요. 열기구. 뭐 사람이 타고 있는 열기구. 여러 뭐 거대한 열기구가 있겠죠. 열기구. 열기구 있고 여기 이렇게 끈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 바구니 안에 이렇게 돼갖고 막 사람들이 타고 있죠? 열기구 안에 타 있어요. 자, 그럼 열기구는 일단 뭐가 작용하냐면 위로 뜨려는 부력이 작용하겠죠? 자, 근데 요 안에 사람들이 막 타고 있겠죠? 자, 사람들이 타고 있고, 자, 바구니에 무게도 있기 때문에 부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아래로 떨어지려는 중력도 역시 작용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지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 열기구가. 그러면은 무슨 상태냐면은 부력과 중력의 크기가 부력과 중력에서 크기가 서로 같아갖고 평형 상태를 이뤄갖고 움직이지 않고 있겠죠? 그래서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 정지하고 있을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놓여 정지해 있는 물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거 봅시다. 요거 제일 좋네요. 자, 이렇게 바닥이 있죠. 바닥이 아니라 받침대가 있죠? 받침대 밑에 있으면 현재는 정지해 있죠. 정지. 자, 정지해 있어. 자, 그럼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작용하죠? 자, 누가 일단 작용하냐면 중력. 누구에 의해서? 지구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 화분이 5kg이었다. 자, 그럼 중력은 얼마일까요? 자, 우리 계산하는 식 다 배웠었죠? 중력 계산식은 9.8 곱하기 질량이었죠? 자, 근데 이 화분의 질량이 총 5kg이니까 9.8 곱하기 5를 하면은 얼마일까요? 49 뉴턴. 즉, 중력으로 49 뉴턴으로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잡아당기면. 아래로 물체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물체는 운동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어. 그러려면은 49N이 아래로 잡아당기는데 얘가 정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 같은 힘의 크기를 작용해 줘야 돼요. 근데 누가 작용하냐면 요 바닥 있죠, 바닥. 요 바닥. 자, 요 받침대 바닥이 얘가 지구가 49N이면 그거랑 같은 크기로 받쳐주고 있어. 그럼 합치면 얼마일까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합치면은 합력은 0이 되겠죠. 압력은 0이 되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한 상태로 평형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런 힘을 무슨 힘이라고 그러냐면은 자, 수직 항력이라고 그래요. 바닥의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 수직 항력. 자, 이때 이 수직 항력의 크기는 자, 아까 우리 중력이 49N인데 수직 항력도 49N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물체의 뭐랑 같냐면은 무게와 같 물체의 무게. 됐습니까?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5kg인데 만약에 10kg, 50kg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바닥으로 누르는 힘이 커지겠죠. 그럼 수직 항력도 커져야 되는데 이 바닥의 성질에 따라서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거는 나중에 보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가방을 손으로 든 상태로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가방, 자, 가방에 이것저것 들어가 갖고 뭐 2kg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아래로 잡아당기는 무게 얼마일까요? 9.8 곱하기 2 하면은 19.6 뉴턴이죠? 자, 그럼 무게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들고 있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겠죠. 내가 무슨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같은 크기로 잡아당기고 있겠죠? 같은 크기로 내 손이 버텨주고 있어요. 아래로 떨어지는 게 19.6N이었으니까 내가 손으로 19.6N의 힘을 합치니까 얘랑 이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우리 아까 화분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거는 자, 자, 탁자 위에 놓인 화분의 중력뿐만 아니라 탁자 바닥이 화분에 떠받치는 힘.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죠? 수직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힘은 자, 중력과 크기가 같다. 자, 우리 중력이란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전에 무게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힘하고도 같다고 그랬죠? 같은 힘이에요. 지구가 당기는 힘. 그리고 당연히 저항하는 힘이니까 반대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화분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 그래서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요거는 뭐 장난감 놀이기구 그런 거라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조건에서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뭐 유니버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유니버셜 뭔가 뭐 전 세계적인 뭐 그런 거죠?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유니버셜 경기, 뭐 유니버셜 스포츠 그런 말 할 때 자,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보편적 디자인, 나이, 성별, 장애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뭐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휠체어를 탄 사람도 쉽게 갈 수 있어야 되고 다리 힘이 약한 사람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계단, 경사가 있어갖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여러분 바퀴가 달린 책가방 같은 경우는 뭐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굴려갖고 다닐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